여러분, 로버트 실러 이러면요 예일대학교 교수입니다. 물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살의 거품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게다가 군중 심리가 거품을 키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군중 심리는 주식시장만 키운 것이 아니라 코인시장만 키운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100년 내에 최고로 키웠다는 거예요. 100년 내에 최고로 키웠다. 이거 터진다는 겁니다. 터진다. 그런데 이 로버트 실러라는 사람의 그러면 이 섬뜩한 경고의 신뢰성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로버트 실러라는 이 예일대 교수의 신뢰성은요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 위기 때마다 이게 경고를 계속해서 했어요. 예. 그러면서 IMF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는요 쉽게 말하면 아주 정확하게 집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석학이 지금 경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로버트 실러 이 교수는요 이거를 한번 보세요. 미국 주택 가격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표현을 했어요. 심각하게. 예. 이게 1980년대 초에 칼 케이스라는 교수하고 실러 교수가 주택 가격 지수를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지표입니다. 근데 이 지표를 보면 미국의 주택 가격이 238.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이 기준이 아닙니다. 100이 기준입니다. 100이 기준인데 238.82까지 올라갔던 것은 거품이 많아도 뭐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거품이 한 층만 쌓인 게 아니라 두 층, 세 층, 네 층 마구 쌓였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미국의 집값이 100년 내에 최고치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최고치. 이거 실러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10대 도시, 20대 도시주택 가격을 종합해서 분석해 보니까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실제로 말입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요. 주택 매매 가격의 중위 가격, 중간 가격이 34만 1,600달러입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집값이 19.1%나 급등했습니다. 19.1%.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역대 최고 수준이기도 하고요. 예, 지금 쉽게 말하면 매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매물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실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좀 커플링이 돼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이것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1년 후에는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예, 이렇게 아예 단정 지었고요. 그러면서 하지만 3년에서 5년 뒤에는요. 지금보다 주택가격이 크게 낮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보다 주택가격이 크게 낮을 거라고. 1년 후까지는 안 떨어지겠지만 1년 후부터 떨어져서 3년에서 5년 뒤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의 이야기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분의 이야기는요. 이분의 이야기는요.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여러분 경제가 심리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실제 경제는 심리거든요.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면 소비를 많이 합니다. 돈을 씁니다. 예, 근데 경제가 나빠진다고 하면 돈을 적게 써요. 이게 바로 심리거든요. 이 로버트 실러 교수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잘 보면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군중심리. 이 군중심리가 거품을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패닉 바잉 있죠. 패닉 바잉, 공황구매. 나는 지금 집 안 사면 못 살 것 같아 하면서 막 집을 구입하는 거죠. 집을. 바로 이런 심리가 수요를 부추기고 이런 수요를 부추기니까 가격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로버트 실러 교수는 사회심리학을 전통경제학에 접목해서 실제 2009년에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정확하게 예측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게다가 2000년에도요. 이산과열이라는 것을 내면서 닥한 버블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 연구 범위나 연구 내용을 보면 군중 심리를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심리가 모든 것을 야성적으로 충동시켜서 부동산의 거품을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죠.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식도 결국은요. 군중 심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내러티브 경제학, 이코노믹이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뭐 우리말로 해석하면 입소문 경제학입니다. 입소문 경제학. 그만큼 군중 심리가 시장에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이렇게 바로 해석했습니다. 내가 암호화폐, 가상화폐 토큰 한 개도 없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아이고 요즘 같은 가상화폐에 모두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나도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이러면서 시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잘못 투자했다고 해야 되나 잘 투자했다고 해야 되나요? 들어갔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가상시장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로버트 실러 교수는요. 모든 것을 군중심리, 사회심리학을 전통경제학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해석을 하는 분. 그분이 주식, 부동산, 코인 모두가 군중심리가 거품을 키웠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세계적인 석학들의 이야기를 가끔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이유는요. 이들의 말들이 많이 맞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잖아요. 뭐 신도 맞추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보다는 저보다는 또 일반인 필부보다는 범인보다는 바로 이런 석학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로버트 실러 교수의 섬뜩한 경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늘 변할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를 반드시 갖다 줄 텐데요. 그 위기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위기는 흘러보내야 되고 기회는 잡아야 되지만 위기를 알아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 위기 속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석학들의 섬뜩한 경고를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